공공시설 귀속에 대한 게 있는데요. 요거 일단은 요약집 좀 봐보세요. 일단 71페이지 오른쪽 위에 좀 봐볼게요. 71페이지 오른쪽 위에. 그림책에는 뭐 33 왼쪽 밑에나 가운데 밑에 있을 거예요. 공공시설 귀속에 대한 거. 공공시설 귀속. 사실 이 부분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중개사에서는. 근데 이제 요즘에도 중개사에서 슬슬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맥락은 봐줘야 돼요. 거기다가 또 나중에 문제 풀다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부기할 게 있으니까 뭐 주변에다가 막 이상한 거 쓰면 안 돼. 나중에 필요하면 또 부기할 수도 있어요. 일단 요약집 먼저 오른쪽 위에 봐볼게요. 공공시설 귀속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봐봅시다. 요건 이제 스토리 라인만 잡아주면 돼요. 사실은 봐봐요.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일정한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동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이제 구석탱이에 이런 식으로 가로구역이 애매한 가로가 있었어요.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을 우리 가로구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구석탱이 이렇게 뭐가 있었냐면은 음침한 곳에 공원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가로등은 막 졸고 있고 사람들도 거의 가지 않고. 그러면 이런 동네는 주로 힐링의 공간이 아니라 구타의 공간으로 보통 바뀌어 있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야 여기 안 되겠다. 너무나 좀 음침하고 하니까 여기 이거 공공시설 용도 폐지하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용도 폐지하고 요 가치를 따져봤더니 1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근데 때마침 그때 여기서 갑이란 자가 자기가 개발행위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갑한테 이런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갑은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왜 얘기하겠어? 할 말이 있는 거지. 야, 그래서 말인데 너 개발행위 허가받는다고 했잖아. 내가 개발행위 적극적으로 내줄게. 그리고 열심히 도와줄게. 대신 너 개발행위 하면서 그 공원에 대체될 만한 공원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만들어봐. 이렇게 나름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개방 공간의 외부에 아주 오픈되는 좋은 데다가 더 공원 좀 만들어 봐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요 갑이란 자는 싫다고 할까요? 아니면 보여? 그래요. 이럴까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직 허가 안 나왔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했단 말이지. 그럼 이럴 때 이렇게 개발행위에서 새로운 공공시설이 생기고 그리고 종전의 것으로서 용도 폐지되어지는 공공시설이 있을 때 이런 경우 종래 거와 새로운 공공시설이 각각 누구에게 귀속되어지겠는가.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귀속 주체가 누구냐. 이걸 보통 물어보는 게 문제의 취지예요. 그래서 귀속 주체를 물어봤을 때 그것이 개발행위 한 자가 예를 들어 개발행위 한 자가 행정청일 때 하고 행위자가 행정청일 때 하고 행정청이 아닐 때 새로운 공공시설과 종래 공공시설 새로운 공공시설과 종래 공공시설이 각각 누구에게 귀속될지를 법에서 안 정해 놓는다면 그때마다 싸움박질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나중에 어디에도 준용되어진다? 나중에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도 똑같이 그대로 준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 사업을 가건 정비 사업을 가건 시설 사업을 가든 간에 이 내용은 똑같이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알고 나면 여러 법에서 쓰여요. 그렇죠? 그럼 봐봐. 일단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일 때 비행정청일 때 봐봐. 새로 만든 공공시설은 어차피 공공의 목적으로 쓰일 거잖아. 그럼 누가 개발행위 했건 이건 관리청 무상귀속입니다. 만약에 노원구청이 관리청이었다면 노원구청에 무상귀속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뭐라고 나오냐? 새로 만든 공공시설은 관리청에게 유상귀속된다고 많이 속여. 무상귀속이야.
그리고 새로운 거는 행정청이 개발행위자건 비행정청이 개발행위자건 관계없어. 새로운 건 앞으로 공공으로 쓰일 거니까 그냥 관리청 무상기속이야. 유상기속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됐죠? 근데 문제는 종래의 공공시설이 문제가 된다? 종래 공공시설. 그러면 종래께 이거잖아? 그럼 종래 공공시설은 용도 폐지가 돼 처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거를 개발행위 한 자가 돈 써서 새로운 거 만들었으니까 종래 거 용도 폐지분을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당근 갖고 싶지. 내가 교체시설 준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할래? 이런 말은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었어. 뭐 교육청이나 경찰청이나 법원이나 뭐 이런 행정청이었어. 그러면 그 행정청이 개발행위자면 종래 공공시설은 모두 무상으로 개발행위자한테 기속이 되어져. 그러면 행정청은 넓게 보면 같은 편이니까 개발행위자가 이 종래 것을 5,100기 안 썼다 하더라도 1억 원을 모두 개발행위자한테 무상기속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5천 썼는데 1억을 무상기속 받으니까 뭐가 생겨? 남는 돈이 생겨. 이걸 수익금이라고 해. 그래서 행정청은 수익금을 다른 용도로 쓰지 마. 이런 식으로 규제를 가하는 거고. 이해갑니까? 뭐라고요? 행정청은 수익금에 사용제한 규정이 있게 됩니다. 남으니까. 하지만 봐봐.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자일 때 종래 공공시설 기속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한다면 하나 주의할 건 5,100개 안 썼는데 같은 편도 아닌 비행정청인데 종래 1억을 다 줄 리가 없잖아. 비행정청이 개발행위자인데 그럼 어떡하냐? 야, 너 저번에 보니까 새로 만든 거 5,100개 안 썼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5천만 줄게. 어머나 더러워 살 수가 없어라. 이래서 비행일 때 종래 것은 치사뽕이야 라고 설명을 드리게 돼요. 비행일 때 종래 것은 치사뽕. 시작. 비행일 때 종래 것은 치사뽕. 뽕뽀로뽕 뽕뽕뽕뽕 뽕뽕. 싫어? 알았어. 너무 좀 그렇다. 그래서 비행일 때 종래 것은 치사뽕이에요. 이거를 제가 어렵게 얘기할게. 잘 들어봐요. 어렵게 얘기할게. 어렵게 아주. 잘 들어.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종래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막 똑같은 소리야 지금. 거봐, 내가 어렵다고 했지 내가. 잘 들어봐. 잘 들어.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하는 자였을 때 종래 용도 폐지되어주는 공공시설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종래 공공시설을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게 원조문이야.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쉽게 말하면 종래 것은 새로운 거 설치한 만큼만 주겠다는 얘기야. 즉 치사뽕이라고 이해하면 간단한 거야. 뭐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비행일 때 종래 거는 치사뽕이구나 이러면 끝이야. 시작. 비행일 때 종래 것은 치사뽕이구나 이러면 끝나는 거야. 뭐 할 게 있어? 그렇죠. 그렇게 하면 끝. 그래서 해당 내용 보시면 봐봐. 이 문제라면 두 가지를 봐야 돼. 개발행위 하는 자가 행정청이었는지 행정청이 아니었는지, 그리고 그 공공시설이 새로 만든 걸 물어보는 건지 종래 걸 물어보는 건지, 이 두 가지를 판단하고 지문의 향방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틀려요. 그렇죠? 이 내용은 나중에 도시계획 사업 나올 때도 그대로 준용되어지기 때문에 같이 한 방에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관리청 의견 청취를 사실 하게 되거든요. 사실 그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새로 공공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관리청은 원치도 않았던 공원을 갑자기 무상으로 얻잖아. 그러면 이 관리청이 좋아할까? 아니면 난색을 표할까? 그렇지, 맞았어. 이제 맞았어요. 난색을 표하죠. 왜냐하면 관리청이 이거를 팔아서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리 의무만 부과되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귀찮은 거지. 직원들은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 관리청의 의견을 청취하고 나서 이럴 때는 개발행위를 허가내주라 이 얘기인 거야. 아까 제가 얘기했지. 개발행위 허가내줄 때 시행자 및 관리청 의견 청취하고 허가내주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야. 공공시설 관리청 의견 청취하고 나서 허가를 내줘야지만이 만들어진 공공시설 자체가 방치가 안 되는 거야.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의미도 같이 이해해주고 거기에 단서 같은 건 차차 필요하면 제가 다시 또 7월 8월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야. 지금은 요 정도만 일단 이해하자고요. 그러면 요약집에서 71페이지 오른쪽 위에 볼게요. 일단 귀속주체 행정청 동그라미하고 아래 칸에 행정청이 아닌 것 동그라미하고 그럴 때 새로운 거는 혀앞엔 쫙 꺼봐. 관리청 무상귀속 행정청이건 행이 아니건 새로운 건 다 뭐다? 관리청 무상귀속입니다. 됐죠? 자꾸 나온다.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자였을 때 새로 공공시설은 관리청에 유상귀속한다 이러고 나온단 말이야. 많이 속여. 유상귀속은 없어. 알았죠? 그리고 종래 거 봐봐요. 위에 행정청일 때 종래 거는 허가받은 자의 무상귀속이야. 그러니까 수익금이 생겨. 수익금은 도시계획사업 외의 목적으로 못 쓰는 거고. 그리고 밑에 행정청이 아닐 때 용도 폐지된 종래 거 별표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비행일 때 용도 폐지된 종래 거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한번 읽어봐요.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가로하고 쓰면 이게 바로 치사뽕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봐봐요. 치사뽕. 됐죠? 그러면 내용 돌아옵시다. 그러면 그림책의 32페이지 오른쪽 위에 좀 봐봐요. 그림책의 32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32 오른쪽 위에 보면 거기 의견 청취가 보일 거야. 거기 의견 청취 뭐라고 돼 있지? 관리청 의견 청취 보이죠? 그게 바로 새로 공공시설이 만들어질 때 얘기하는 거야. 관리청 의견 청취 줄치고 써봐. 새로 공공시설 설치라고 쓰세요. 새로 공공시설 설치. 그러니까 관리청 의견 청취하는 이유는 뭐다? 새로 공공시설이 설치가 될 때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그 정도 살짝 부기하시고. 그리고 33페이지 왼쪽 밑에나 가운데 밑에 보시면 공공시설 귀속 조문이 보일 거예요. 왼쪽 밑에나 가운데 밑에 보면 공공시설 귀속이 보일 겁니다. 봐봐요. 거기 나와 있죠.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일 때, 행정청이 아닐 때 33 어르신 33 왼쪽 밑에 거기 프린트를 들쳐봐요. 프린트 들쳐봐. 그 밑에 있어요. 봐봐. 그러면 그 프린트 덮어놓고 보이나 그게? 봐봐. 그러면 행정청이거나 행이 아니거나 new 새로운 건 뭐라고 나오죠? 관리청 무상귀속. 그리고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일 때 종래거 허가받은 자에게 무상귀속 수익금 사용 제한이 있고요. 별 20개 비행정청 종래거 비행정청이 종래거일 땐 설치비용 상당 범위 내 양도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치사뽕이라고 이해하시면 간단해요. 그렇죠? 비행일 때 종래 것은 치사뽕 뽕뽀로뽕 뽕뽕뽕뽕 비행일 때 종래 것은 치사뽕 뽕뽕 요거 설치한 비용만큼만 종래 거를 줄게 이런 얘기예요. 여기만 그래요. 나중에 도시계획사업 가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준용되어지니까 지문 나올 때 한 방에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7번 4번 5번 마저 읽어봅시다. 문제 7번 4번 5번 문제 7번에 4번 좀 봅시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누구래요? 행정청. 행정청이란 말 동그라미 하고 그리고 행정청인데 새로운 거 얘기하는 거죠. 새로 동그라미 하고 설치한 공공시설은 관리청 무상귀속이에요. 관리청 동그라미 무상 동그라미. 했죠? 제가 동그라미 쳐줬죠. 뭐라고? 행정청 새로 관리청 무상. 이게 키워드예요. 됐습니까? 잡아놓고 보셔야 돼. 좀 스스로 좀 해봐. 언제까지 내가 얘기해줘야 돼. 그렇죠? 5번 좀 봐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동그라미하고 용도 폐지 동그라미하고 폐지.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데 폐지되어진다. 용도 폐지. 그러면 전부 허가받은 자의 무상기속 이게 아니지. 치사뽕이라고 쓰면 돼. 전부 X하고 치사뽕. 간단히 얘기하면 뭐 쓸 것도 없어. 치사뽕이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 봐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종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치사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가 나오면 항상 비행정청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취지예요. 그렇죠? 그 정도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32부터 33까지 쫙 스토리를 얘기해 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약집을 보면서 요걸 지금 거의 3시간 얘기한 거야, 이거. 그렇죠? 오늘은 거의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시면서 내용들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봤으면 이제 1시간도 안 걸려. 나중에 되면 전체를 얘기하는 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추가할 걸 조금씩 얘기해 줄 거야, 내가. 알겠습니까? 그럼 나중에는 요거 페이지만 30분도 안 걸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 책으로 뭐 한다고요? 나중에 이 책으로 뭐 한다고요? 어저께 어떤 분이 엿 바꿔먹나요? 아니, 그렇죠? 10월 달에 이론 총정리 이걸로 하는 거라고. 뭘로 한다고? 10월 달에 아침 10시부터 와서 밤 7시까지 전체로 쫙 보는 얘기를 하잖아. 일일 특강 이론 총정리 이걸로 하는 거야. 놀랐구나. 뭐라고요? 그러니까 보던 걸로 다시 보는 거야. 어떻게 본다면 총정리할 걸 미리 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야지 그게 그때 머리에 들어오지. 새로 뭘 주잖아. 한 개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하는 거야. 미리미리 준 거라니까. 그러니까 잘 정리해 놓고 나중에 마무리 정리할 때 이걸로 쫙 보고 나면 혼자 나중에는 하루에 시험 전에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 보기 일주일 전 일요일부터 과목 정해가지고 하루에 한 과목씩 전체를 다 봐야 돼. 그렇게 해서 토요일 날 시험 보러 가야 안 까먹어. 우리 기억은 딱 일주일이야. 더 안 가거든. 근데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습니다만 마지막 주 일주 공부는 좀 2과목씩 가야 돼. 그렇죠? 공법이랑 중개사법, 세법이랑 개론, 민법이랑 공식 이렇게 가야 됩니다. 2과목씩. 그래야 덜 지루하고 서로 도움을 받아. 뭐 쓰려고? 나중에 알려줄게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러면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로 갑니다. 시작.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로 갑니다. 두 팔 좀 들고 그러고 계시든가 봐봐. 목 좀 돌리고 내용 등을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아우 요즘에 또 애들 우리 아들 6학년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또 애들이 또 뭐 서로 딸을 시키고 또 뭐 딸을 당하고 뭐 울고 뭐 이런 일이 다반사인가 봐. 그래서 이게 우리 아들이야? 뭐 어디 가요? 그럼 뭐 봐봐요. 그러면 일단 33페이지. 그런 말 하지 마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좀 봐볼게요. 예, 사과드리고요. 봐요. 우리 아들이 훨씬 낫지. 봐봐요. 일단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사업을 하게 되죠. 왜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나한테 잘생겼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어머니도. 어쨌든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해 사업을 하는 게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하고 이제 시설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라는 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난개발에 문제가 생기니까 허가를 받게 해요.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 같은 거를 갑이 짓겠다라고 한다면 해당 내용 부분에 도로 같은 것도 설치하고 환경오염 방지 위해방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게 개발행위 허가예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 시작.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죠. 그런데 이 개발행위 허가할 때 가장 난개발될 것으로 우려되는 게 뭐냐면 바로 기반시설. 기반시설 같은 거를 설치하지 않을까봐 이게 가장 우려가 되는 난개발인 거예요.
그러면 기반시설 설치 같은 거 안 될까 봐니까 그 기반시설 설치를 못하면 건물을 적게 짓게 해야 되고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면 돈을 걷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적성 구역 두 가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34페이지 왼쪽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오른쪽 두 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말해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럼 봐보세요.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역을 정하자. 시작.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구역을 정하자. 그러면 정 가운데 그림이 보일 거예요. 정 가운데 위에 보이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건물을 이따시만하게 짓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도로 같은 거를 우리가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로 등의 설치가 상당히 곤란했던 거예요. 곤란. 그럼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고 도로 설치 곤란하다면 이렇게 큰 건물 짓는 건 곤란하죠. 그러다 보니 뭐다? 야 미안하다 안 되겠다 조그맣게 라고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 기반시설이 부족 예상되고 설치가 곤란하다면 곤란 동그라미 하고 위쪽으로 화살표 강화. 그러면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결만 시키면 돼.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작. 곤란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게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인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앞에서 얘기할 때 이건 어디에 정한다고? 개발 밀도가 높은 곳이어야 하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시가와 용도에다가 개발밀도 관리 구역을 정하겠지. 어디다가? 시가와 용도인 주상공 일대에다가. 그렇죠. 이게 개발밀도 관리 구역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토지가 개발밀도 관리 구역 지정되어 있다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이것도 고민해야 돼?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고통받는 게 좋아요? 다시 물어볼게요. 개발밀도 관리 구역 지정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지. 이런 것도 알려줘야 돼. 뭐라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되면 용적률이 반토막이 나요. 50% 최대. 그러면 원래 1100%인데 550%까지는 반토막 내서 용적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적률 반토막 나면 땅값은 똥값 되는 거지 뭘. 그죠? 그러다 보니 좋을 게 정말 없는 거죠. 그렇죠? 뭐 모르긴 몰라도 뭐 노원역도 정하려면 정할 수도 있겠지. 그렇죠? 어쨌든. 그리고 서울 중구나 종로 같은 게 정해져 있어요 실제. 그렇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 그렇죠? 그래서 많이 못 들어오죠 보니까. 그렇죠? 제가 저번 시간에 저저번 주인가? 그 마포구에서 중개업 개업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금요일날 수업거도 한번 갔다 왔는데 아현동 일대에 갔다 왔어 내가. 이야, 아현동 진짜 웃기더라 거기. 가구 단지 뭐 뒷길로 들어가 봤는데 롤러코스터야 길이. 와, 재개발이 돼 있는데도 도로가 잘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렇게 많은 세대가 아침에 도대체가 여기 출근을 어떻게 할까 궁금할 정도더라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재개발 또 한대 아현 1구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어디로 차가 다 갈까? 오, 겁나더라니까. 근데 그런 동네도 뭐가 돼 어떻게 보면 개발밀도 관리구역도 예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나오는 거야 사실 거기가. 게다가 지분 쪼개기가 엄청나게 됐대. 지분 쪼개기가. 그래가지고 수익성도 안 나와서 이번에 공공재개발 쪽으로 선회하는 걸로 일단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거기 비하면 여기 뭐 신도시급이야. 뭐 길이 쭉쭉 아파트만 좀 노후했지. 그리고 이 정도면 살만한 거야 사실은 충분히. 그렇죠? 좋지. 그 정도. 봅니다. 개발밀도 관리고요. 그러면 왼쪽에 좀 볼게요. 34 왼쪽 맨 위에 누가 정합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챙겨 놓으세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하여야 하는 게 아니에요.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특별시면 특별시장이 특별시면 특별시장이 정할 수 있는데 하나 주의할 건 누군가에게 승인받으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시장 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정한다.
도지사에게 승인받아라 X. 특별시장이 개발밀도관리구역 정한다. 국장 승인받아라 X. 이건 승인 규정 없습니다. 그 점도 기억하시고요. 게다가 모두 아니죠. 이건 절대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건 도시관리계획 내용 자체가 아니에요. 일단 그거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온다?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다. 틀린 거. 이거 나올 때 답으로 잘 나오는 게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야. 이건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거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가 되어준다? 심의 거치고 그 다음에 지정 변경 고시합니다. 그죠? 심의 거치고 지정 변경 고시합니다. 심지변고라고 하죠. 그리고 요거 또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여기는 주민의 의견 청취가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민의 의견 청취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많이 나오는 거, 주민의 의견 청취 과정에 정해지지 않은 것은, 이거 나올 때 답으로 얘가 많이 나와.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민 의견 청취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토지에 용적률 반토막 낸다, 주민 의견 듣는데 그럼 주민들은 의견을 제시하러 올까, 계란 던지러 올까? 들으나 마나야 용밖에 더 하겠어, 옷밖에? 그러니까 여기는 의견 청취가 없는 거야. 하지만 오른쪽에 뭐야? 오른쪽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절차에 주민 의견이 있잖아. 왜? 이건 돈 걷는 거라. 그리고 완화해 주잖아. 완화해 주니까 니네 개발이익 먹어서 돈 좀 내라. 이게 협상이 가능한 거야. 하지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뭐야? 아무 인센티브 없이 용적률 반토막 나는 거잖아. 누가 좋다고 하겠어? 들으나 마나지. 안 그래? 들으면 지적 못해. 계란 몇 개 맞아봐 비린내 장난 아니야. 삶은 계란 말고 센 거 말이야. 사과드립니다. 어쨌건 요즘에 웃길 게 없어서 무리했습니다. 곤란한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죠. 그리고 어디에 정해봐. 그리고 심의할 때 뭐라고 나와요? 구역, 명칭, 범위. 건폐 용적률, 건용. 건용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건폐율 용적률이에요. 건용이. 그렇죠? 강화 범위. 근데 재밌는 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 생략 조항이 없어요. 심의 생략 조항이 없다는 거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써 있잖아. 생략 X라고. 그럼 물어볼게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을 변경한다.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잘 속여요. 여기는 심의 생략 조문이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명칭 변경 나오면 경미거든요. 근데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그 중요성 등이 있기 때문에 심의 생략 조항은 아예 없습니다. 그렇죠?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민의견 청취 없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디에 정한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 그리고 용적률 얼마? 50%까지. 그리고 뭐라고 나오죠? 해당 내용 부분에 가운데 그림에 보시면 주상공에서 건폐 용적률 강화라고 나올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면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는데 실제 시행령은 용적률만 있어요. 여기 봐봐요. 또 조용하네. 봐봐요. 법으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법에 나와. 법은 틀이야, 틀. 그리고 이 틀을 실현시키려면 대통령이 명령해서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만들어. 그럼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 시행령에는 실제 용적률에 대해서만 50%까지 강화한다고 시행령이 나와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건폐율은 실제는 시행령이 없어. 하지만 법률상으로 뭐야? 건폐율을 강화할 수는 있다고 나와. 가능성은 있는 거지. 하지만 실제 시행령은 뭐다? 용적률만 50%까지 강화한다고 있을 뿐인 거야. 그럼 만약에 조문을 들어봐.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폐 용적률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맞는 거야. 하지만 그 대통령령에는 용적률만 강화한다고 나와 있을 뿐인 거야.
그렇죠. 그거 오해하지 말고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용적률 강화 이루어지게 되고요. 왼쪽 중간에 5번에 뭐라고 나오죠?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제출하지 않는다고 했지. 왜? 곤란하니까.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도 정할 수 없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는 그 자체로 너무 제한이 심하니까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도 정할 수 없다고 바로 앞에 이제 얘기했었죠. 여러분, 네. 지금 알아듣는 거죠? 네. 거짓말하지 말아요.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 지금. 봐봐요. 다시 얘기해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거야. 그래서 건물을 크게 짓지 말라고 강화한 거고, 그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야. 그러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인센티브 주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와서 밀도가 높다고 해서 내 토지를 반토막 내는 거야. 용적률을. 누가 좋다 하겠어. 근데 걷다 대고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제출해라? 약 올리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고. 걷다 대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까지 가해? 미쳐버려 얘는.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이해 가셨죠? 그 얘기들. 그리고 그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지정은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 하는 거고, 지정 기준은 국장이 정하는 거예요. 지정 기준을 국장이 정해주면 거기 맡겨서 특별시장이 정하겠지.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해? 국장이. 그러면 기반시설의 부족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기반시설이 부족한 걸 얘기하는 것이냐. 부족 예상 어느 정도. 왼쪽 밑에입니다.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 시작.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 그리고 향후 2년 이내 34 왼쪽 밑에 향후 2년 이내 수도, 시설 용량, 하수 발생량이 초과 예상되거나 20%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의 20% 이상 초과 예상된다면 이 부족 예상으로 본다는 거야. 그러면 20%는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도로율, 학교 수용 능력 요 두 가지가 20%야. 나머지는 20% 말이 없어. 물어볼게요. 들어봐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정할 때 학교도 그 기준이 된다. 들었는데 왜 그래? 학교 수용 능력, 왜 그래 진짜. 뭐라고요? 학교에 대한 학교 수용 능력이 학생 수에 비해 20% 초과 예상된다면 그것도 기반시설 부족 예상으로 보는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보니까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가면은 뭐 국민학교 갔을 때 하루 두 반이 있었어. 아침 9시에 가는 반, 오후 2시에 가는 반. 이래가지고 아침반 70명, 오후반 70명. 이래가지고 140명이었어. 한 반의 인원이. 그렇잖아. 나는 오후반이 그래 좋았다. 늦게 가니 좋더라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우리 학교 가봤더니 한 반에 12명, 8명. 왜냐하면 그 신도시급은 또요, 초품한지 뭔지 이래가지고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뭐 이걸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단지마다 초등학교가 있어. 그래서 애들이 없어. 또 애들도 안 낳잖아. 바빠가지고 돈 벌으려고 댕기느라고. 8명 9명 전교생 40명. 환장해. 신선학교들. 그렇죠. 우리 옆단지에 바로 들어왔는데 2학년까지밖에 없어. 그래서 못 살겠어. 그걸 왜 줘 도대체가. 그러면 안 되지. 아유 진짜. 어쨌든 이런 개념은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두 번째 볼게요. 경계 동그라미. 경계는 분명하게 할까요? 애매하게 할까요? 우리 솔직히 경계를 애매하게 한다는 조문이 있을까요? 제발 좀 부탁해요. 알았죠? 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영어펜 그러면 주기적으로 검토. 시작. 그러면 요 동네를 주기적으로 검토했더니 옛날에는 많이 불편했는데 상황이 좋아졌네. 그러면 용적률을 완화할 수도 있어요. 상황이 더 안 좋아졌네. 강화할 수도 있고. 아예 해결됐네. 구역 자체를 해제할 수도 있어요. 이거 오해하지 말고 주기적 검토란 말이 있어야 돼요.
주기적 검토가 있으면 용적률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구역 자체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 없이 그냥 즉시 검토 해제 이러면 안 돼. 한번 나왔던 질문이야. 즉시 검토하여 문제 없으면 해제해야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무슨 짜장면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뭐라고요? 주기적 검토란 키워드 기억하셔야 돼요. 주기적 검토. 그런데 가운데 밑에 보면 봐봐. 만약에 아까는 도로 등의 설치가 곤란했거든. 시작. 도로 등의 설치가 곤란했는데 만약에 도로 등의 설치가 가능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도로 등 설치가 가능한데 여기서 건물 짓는 거를 못하게 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지. 그러면 야 을아 너는 도로 설치 가능하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긴 할게. 그런데 해당 내용 부분에 여기 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돈이 없거든. 그러니까 너 개발행 할 때 내가 좀 더 신경 써서 완화 같은 것도 해주고 막 이럴 테니까 너 개발행위 하면서 요 개발이익 먹은 것 중에 일부 비용을 좀 환수하자. 그래서 요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시작.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이라는 것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정하는 게 바로 오른쪽 위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되어집니다. 오른쪽 맨 위 기반시설 부담구역. 시작.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면 오른쪽 맨에 뭐라고 되어 있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외의 지역. 겹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잘 나온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지정한다. 이러고 나와요. X. 왜냐하면 여기 지금 용적률이 반토막 나가지고 승질나 죽겠는데 요 갑한테 이거라도 하려면 돈 좀 내봐봐. 입을 찢어버린다 너. 이러면서 혼나는 거야. 너무 가혹하거든. 그래서 요거는 절대 중복하여 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만 국토계획법 전체를 볼 때 중복이 안 된다고 나오는 게 두 가지예요.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돼요. 시작.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돼. 남성이면서 여성일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개기는 중복이 안 돼. 개기는 중복이 안 돼. 그 두 개 말고는 중복 규제가 없어요. 이해가셨죠? 외워요.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되고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이 안 되는구나. 왜? 너무 가혹하잖아 여기는. 그렇죠? 용적률 반토막 나서 코 빠뜨리고 있는데 걷다 대고선 부담금까지 부과하는 건 너무 가혹하거든. understand?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 위에 어디에 대하여 지정하여야 하는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왼쪽 위에는 할 수 있다, 오른쪽 위에는 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왼쪽 위에는 할 수 있다, 오른쪽 위에는 하여야 한다. 누가?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 지정하여야 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정할까? 첫 번째가 행위 제한이 완화된다 일 때. 한번 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봐봐요.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있다. 시작.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 있다. 완화예요? 강화예요? 이게 어려워요? 완화잖아.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야 하는 거야. 다시 물어볼게요. 계획관리 지역을 계획관리 3종 일반 주거로 변경을 해요. 강화예요? 완화예요? 아유 머리 아파라. 완화잖아. 계획관리가 3종 일반으로 가면 쓰지 마. 이해하면 돼.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야 한다. 됐죠? 주거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변경하면 주거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변경하면 열받아 죽어. 이해합니까? 근데 걷다 대고 기반시설 부담 정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이해 가시겠죠? 완화될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물어봅시다.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 지정.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야 한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되면 완화는커녕
얼음판이야. 아무것도 못해. 알았죠? 말도 안 되죠. 두 번째 볼게요. 완화되는 게 아니어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를 따져봐요. 뭐 말해? 개발행위 허가 건수. 요것도 한번 기출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건 아니었지만 만약에 전년도하고 전전년도하고 개발행위 허가 건수를 비교해 보면 전전년도에 100건이었던 게 전년도에 130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 20% 이상이 뭐가 됐다? 증가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면 여기는 뭐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정해야 하는 거예요. 20% 이상, 형광펜 20% 이상이 증가됐으니까. 시작. 20% 이상이 증가됐으니까. 요 조문도, 요 문제도 실제 기출 문제였어요. 이따 오후에 문제 있을 거야. 알겠습니까?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증가된 게 20% 이상이면 완화된 게 아니어도 개발행위 집중되니까 기반시설 부족해지겠지. 그냥 뭐가 된다? 그런 경우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야 하겠지. 그리고 인구 증가율을 봅시다. 봐봐. 인구 증가율. 그러면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를 따져봤을 때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여기가 서울시였는데 서울시 인구 증가율이 5%였어.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우리 상계동이 있었는데 상계동 인구 증가율이 30%였어. 그럼 어떻게 되지? 상해 도시에서 해당 지역이 얼마? 20% 이상이 높아. 됐지?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해야 한다. 이것도 기출지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에 비해서 당해 지역이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높다면 여기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뭐다?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이따 오후에 잘 푸시라고 제가 미리미리 스포하는 겁니다. 그렇죠? 잘 풀어보세요. 그렇죠?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따 보자고 한번 이렇게 이러면 기반시설 부담 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한 가지만 더 얘기합니다. 그러면 물어볼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정할 수 없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할 수 없다. X. 바로 밑에 봐봐. 화살표가 돼 있을 거야. 뭐라고 돼 있지? 특별시장 등은 위외의 경우여도 필요 인정 시 정할 수 있다고 나올 거예요. 이게 또 평가사에 한번 떴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러면 하여야 하는 걸로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 다음에 사유가 있으면 지정해야 하지. 그러나 다음에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그 지정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문도 한번 떴으니까 너무 픽스해 놓지 말고 유동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당 정하자. 그러면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하는 절차는 당연히 뭐가 아니야? 도시관리 계획으로 정하는 거 당연히 아니지. 그리고 여기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절차는 심의 거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지정 변경하고 그 내용을 고시한다는 겁니다. 차이점은 주민의 의견이 있다는 거죠. 별 20개 굉장히 중요하죠. 개발행위 허가에서 주민의 의견이 언급되어지는 건 딱 두 군데밖에 없어. 성장관리 계획 만들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할 때. 시작. 성장관리 계획구역 정할 때,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할 때. 기성이면 주민이지. 시작. 기성이면 주민이지. 이게 바로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것으로서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관리 계획 내용도 아니고 주민 의견도 없으며,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도시관리 계획 내용은 아니지만 주민의 의견은 듣는다. 왜? 돈 내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지자체에서 돈 내라고 날라오면은 가슴이 털컥 내려앉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5월 달만 되면 잠이 안 와요. 그렇죠. 5월 말에 소득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손이 부들부들 떨려.
낼라 그러면. 그쵸? 안 냈으면 좋겠어. 나도 내야죠. 소득세. 안 내겠어요? 알았어요. 안 낼게요. 그래서 주민하고 심지병거 보시면 됩니다. 뭐 기준 부분은 뭐 최소 10만 이상은 돼야 한다. 소규모이면 연접해 통합 가능하다. 경계는 분명히 해라. 아직 안 나왔지만 최소 10만 이상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돈을 거두려면 어느 정도 적정 규모가 돼야지 돈이 거치지, 너무 작으면 돈이 안 돼. 푼돈이어서. 그래서 10만 이상은 돼야 되고, 그래서 소규모이면 통합하는 거야. 그래야지만 이 돈이 어떤 정도의 규모가 생기니까. 그래야 뭐 하나 만들어도 태나게 공원을 만들고 뭐든 할 거 아니겠냐고. 알겠습니까? 그 정도. 아, 그렇구나. 시작. 그러면 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정해지고 나면, 그럼 봐봐요. 어느 정도 요 을한테 돈을 부과해 할런지. 그러면 여기에 어떤 기반시설을 얼만큼을 설치해야 할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는 돈 걷어서 모든 기반시설을 다 설치하는 걸까? 아니면 최소한의 7가지의 기반시설만 설치하는 걸까? 최소한의 7가지. 그러면 34 가운데 맨 밑에 그림을 보면 그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그 폐가 폐차장이 아니야. 뭐라고요?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이야. 그리고 학교 나올 때 뭘 제외한다? 고등교육법의 학교인 대학을 제외한단 말이야. 뭐라고요? 고등교육법의 학교인 뭐를? 대학을 제외한다고. 왜? 대학을 만드는 거를 여기 돈 걷어 어떻게 해? 한두 푼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즉 여기 나와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돈 걷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건 최소한의 기반시설인 거야. 도곡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시작. 도곡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그러면 철도 설치할 수 있나? GTX-C? 아, 그거 돼야 되는데 걱정이네. 뭐라고요? GTX 말도 안 되지. 4조 5천억이 되겠어 그게? 안 되지. 그렇죠. 어쨌든 6월 18일 날 확정 난대. 6월 18일 날. 로또 번호 맞추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뭐야? 근데 어쨌든 간에 왕십리역하고 인덕원역하고 의왕역은 되는 것 같아. 그렇죠. 어쨌든 간에. 뭐 안산이나 동두천시는 안 될 것 같아. 환승이 안 되는 바람에. 그렇죠. 어쨌든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밑에 봅시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했으면 여기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자. 시작.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자. 누가?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만들지.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만들어. 그리고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눈 뜨면 어디에 반영해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요. 그럼 대부분 이걸 설명을 드리면 꼭 물어보러 온다? 뭐라고? 선생님,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하는 거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왜일까?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니까 반영하라는 얘기야. 그렇죠. 왜? 지금 기반시설 설치계획 만들어서 여기에 이와 같이 도로, 공원, 녹지 등등 만든다고 했어. 그리고 나서 해당 내용 부분에 도시관리계획 반영을 안 했어.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만들 때 이 자리에다가 또 도로 만들 예산을 또 잡아. 예산이 중첩돼. 그러니 요게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만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도시관리계획 반영해 놔야지만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만들 때 예산의 중첩과 비효율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얘기야. 내 말 뜻 이해하시겠죠? 도시관리계획 반영해야 한다. 두 번이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기반시설 설치 계획 맞나? 1년 이내에 만들어줘야 돼. 뭐라고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1년 내에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1년 된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효력을 잃게 돼. 1년 된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뭐다? 효력을 잃는다. 이게 도시관리 계획의 내용도 아닌데
아닌데 효력 상실이 있어. 1년. 그렇죠? 2년 아니고 1년. 알았죠? 꼭 기억하고요. 하나만 더 합시다. 그런데 요 동네에 뭐가 있었냐면 만약에 요런 식으로 이미 지구 단위 계획이 있었어. 뭐 말해? 지구 단위 계획.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 내용이 뭐가 있지?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 시작. 기반 시설의 배치 규모. 그럼 기반 시설 관련된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진 곳이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자리가 우연히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이었어. 이건 중첩 가능합니다. 계기가 안 되는 거니까 가능해. 그러면 여기서 기반 시설 설치를 만든다면 또 만들 이유가 없어. 이미 지구 단위 계획에 기반시설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이미 있었다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해 줍니다. 됐습니까? 왜?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는 말은 이미 기반시설 관련된 세팅이 돼 있다는 거야. 또다시 계획에 넣어줄 이유가 없지. 알겠습니까? 오른쪽 밑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뭐다? 수립한 것으로 본다. 문제 봅시다. 문제 8번입니다. 다음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라고 나와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1번. 개발로 인하여 기반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 지정한다. 이거 뭐 사회에 불만 있는 것 같죠? 뭐라고요? 가능이 아니라 곤난하면 강화하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려고. 두 번째,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정할 수 있는 거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가 아니라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개발 밀도 높아야 관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X가 되어지겠고. 3번.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용도 지역별 도로율의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그렇구나. 뭘 또 애기야, 애근. 34 왼쪽 맨 밑에. 거기 애기 꼈네. 34 왼쪽 맨 밑에. 보입니까? 됐죠? 그러면 맞는 지문인 거죠. 도로율 20% 이상 미달.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장은 주민 의견 청취 후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고사에 지정한다. 여기 뭐가 틀린 거야? 주민 틀린 거고 또 하나 도시관리 계획으로도 아니지. 두 개가 틀린 거야. 주민도 아니고 도시관리 계획으로도 아니지. Understand? X. 5번. 해당 당해 용도 지역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거지. 50% 안 보면 그냥 앞뒤를 못 가려. 뭐야? 강화지. 왜 완화야 그게. 알겠죠?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 좀 하셔야 돼. 상황을 봐서 지문을 봐야 돼. 9번 중요하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형편 다음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 틀린 거. 이랬더니 도공록, 학교, 수합회, 대학 제외. 보더니 학교인가? 아마 3번 쓴 분이 대부분일 거야. 답은 5번이요. 폐차장이 아니라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이 물어보러 온다? 고등교육법에 학교 안 된다고 했잖아. 물음표 옆에 봐봐. 물음표 옆에. 고등교육법에 학교를 제외하라고 써 있어 거기. 이해 가셨죠? 대학은 고려하지 않겠다 이 얘기야. 그렇죠? 정답은 5번이야. 이런 거 틀리면 진짜 억울해. 아셨죠? 쉬었다 가요.